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0일 태국 뉴스입니다. 나콜라차시마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공사 현장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하랏 병원 신원확인센터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 사망자 30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돼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1인당 총 177만 바트의 보상이 지급되며 왕실 지원금과 궁영철도, 정부 재난고기금,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철도당국은 붕괴된 크레인을 7일 내 철거하고 안전 확보 후 6시간 안에 선로를 복구해 정상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관계기관들은 여전히 유족과 부상자 지원, 의료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국 여론조사기관 부시폴이 발표한 조사 결과 국민당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푸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을 앞질렀습니다. 국민당은 정치 안보, 교육, 농업, 부패 척결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정당 선택조사에서도 3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당의 나타퐁 후보가 34%로 1위를 차지했으며 푸어타이당의 여찬한 후보와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다폴 치앙마이 지역조사에서도 국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나타퐁 대표는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유권자들과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확산된 외국인이 연간 2차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전혀 발표된 바 없으며 기존 비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잦은 입출국, 이른바 비자런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국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가짜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시가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금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시 당국은 흡연이 폐암과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를 소지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이나 제품 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병과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제기된 표 매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짜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돈으로 표를 사는 옛날식 정치는 끝났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사원 분미 사무총장은 표 매수 금액이 7점 밭을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속 대응팀을 각 지역에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공약을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 중이며 오는 25일 열릴 헌법 개정 국민투표 토론회에는 찬반 양측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라차당이 현실적인 법제화와 관광 안전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차이읍 대표는 촌부리 유세에서 회색지대 없는 정치, 기만 없는 정치를 기조로 내세우며 전자담배 문제로 인한 법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하경제로 방치된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위험을 경고하며 수입 품질 관리 강화와 판매자 등록제, 청소년 판매 금지, 뇌물을 세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후보 째토나와닉은 관광의 핵심은 안전이라며 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 관광객 피해를 막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마초와 전자담배 같은 사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차당은 성명을 통해 법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태국을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관광 안전을 확보하며 합법적 수익을 국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이 방콕에서 산업전략 발표회를 열고 사회 문제 해결과 산업 부흥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내놨습니다. 타나톤 보좌는 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며 국민정부의 역할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은 앞으로 8년간 6천억 밭 규모의 하수 처리, 식수 공급, 폐기물 관리, 학교, 병원 건설, 스마트 전력망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망 개혁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 전기버스 확대,
농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쿠폰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타나톤은 태국이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확보가 필수라며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군 모집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발적 군 복무 지원자가 이미 모집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정원을 넘어섰고 전체 지원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103%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과가 태국 남성들의 자발적 군 복무 의지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원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대대적인 마약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작전에서 마약 사건 8만 9천여 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8만 8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야바 3억 3천만 정 등 수십 톤의 다양한 종류의 마약과 관련 자산 33억 밭도 몰수됐습니다. 특히 국제마약 조직 핵심 인물로 알려진 보스 타이완, 책 밍펑을 방콕에서 체포했고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밀반입 시도가 차단됐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정부는 끝까지 범죄자를 처벌하고 자산 몰수를 통해 조직의 자금줄을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오전 팔람성 도로 크레인 붕괴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았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또 발생했나라며 놀라움을 표하고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사고는 국가 신뢰를 훼손한다며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증거는 구조적 손상 자체이며 잔해를 불태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업계의 보상 문제도 행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의 대기오염이 세계 상위권에 오르며 콩겐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염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콕시 환경국은 오전 7시 기준 PM2.5 평균 농도가 39.7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내 일부 지역에서는 6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수치도 관측됐으며 환경국은 현재 대기질이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앙통 차이오군 아시아 고속도로에서 불법 비주 노동자를 운송하던 차량 2대를 적발했습니다. 차량에서는 미얀마 국적 불법 비주 노동자 22명이 발견됐으며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인당 3,000에서 3,500밭을 받으며 4차례에 걸쳐 운송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불법 비주 노동자들은 브로커에게 1만 3천 밭을 지불하고 태국 내 취업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아인에서 호텔 직원이 살해당한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했으며 범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호텔 인근 숲속에서 은신 중이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진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안전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땅 매석군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를 운송하던 차량이 경찰 검문소를 피하려다 추격전 끝에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태국인 운전자와 중국 국적 동승자 6명을 체포했으며 모두 합법적 입국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위험운전과 불법 이주노동자 은닉 혐의가 적용됐고 동승자들에게는 불법 입국 및 체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최소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콜라차시마에서 밴드 드러머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악 공연 계약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41세 남성과 공범 4명을 체포했으며 피의자들은 모두 계획적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차단한 뒤 산탄총을 사용해 공격했고 피해자는 뒤가 도중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도주 중인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을 통해 치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남부형사법원이 복권 쿼터와 고급 시계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41세 여성에게 총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라인 계정을 위조해 유명 인사를 사칭하며 투자자를 속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밭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렸고 고급 시계 사기 사건에서는 자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습니다. 공범은 혐의를 부인해 별도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사 지연 속에서도 끝내 법원에서 승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코타이에서 스페인 관광객들이 숙박비가 지불되지 않아 호텔에 발이 묶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경찰은 즉시 차량을 지원해 관광객들을 치앙마이로 이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행사는 11만 5천 박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지만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했으며 대표는 환부를 회피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대표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켓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갑을 도난당했으며 안에는 신용카드 여러 장과 약 70만 바 상당의 다이아몬드, 약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카드 해외 결제 시도 알림을 받고 지갑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지만 은행에 즉시 연락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혼잡한 행사장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참가자들에게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앙마이의 밤이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치앙마이 나이트마켓 페스티벌이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리며 문화와 창의성,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로 치앙마이의 야간 문화를 새롭게 부흥시킬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기체 설치 작품과 라이브 공연, 현지 밴드 무대, 공예 워크숍,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카페와 상칸팩 워킹 스트리트에서는 풍성한 먹거리와 음료가 준비됩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지역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켓에서 외국인이 관여한 무허가 렌터카와 오토바이 렌탈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을 이어온 벨라루스 국적 남녀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상 경영과 결제를 직접 담당하며 운전면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면허 외국인이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영장에 따라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외국인 제한 업종을 운영하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태국 법률상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야간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45세 남성을 체포하고 HP 노트북과 구찌 가방, 루이비통 지갑 등 총 15만 바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으로 식당 앞에 놓인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에서 운영 중인 누디스트 리조트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여성 이용자가 숙박 경험을 공개하며 투숙객은 공용 공간에서 반드시 전신 노출을 유지해야 하고 촬영과 불편한 행위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리조트는 성행위 금지 규정을 강조하며 바디 포지티비티 문화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소개됐습니다. 외모 기준과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부 시선이 차단된 구조 속에서 외국인 투숙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2022년 이후 누적 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며 방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환자 대부분이 고위험 행동 이력이 있었다고 밝히며 예방 교육과 안전한 성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으로부터 백신 2200병을 확보해 의료진과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분했습니다. 당국은 국민들에게 예방접종과 안전한 생활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승려로 도피해온 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014년 푸켓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인물로 나콘파놈의 한 사찰에서 승려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잠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끝내 검거했으며 이후 환속 절차를 거쳐 푸켓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했습니다. 방콕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이 앞 번호판이 없는 BMW 차량을 발견해 검문했습니다. 차량에는 베트남 국적 남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수색 결과 권총과 실탄,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죄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은 형사과로 송치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할 라이더가 노점에서 구입한 음식에서 도마뱀을 발견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은 직후 구토와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식중독 가능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노점을 찾아 항의하려 했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며 법적 조치 대신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센터와 관련 기관에 노점 음식 위생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며 시민들에게도 음식 구매 시 청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노동어 가증 없이 영업을 하던 일본인 남성이 이민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사찰 앞에서 홈메이드 말차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다 현장 조사에서 무허가 영업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현재 결혼 비자로 체류 중인 그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공범이나 협력자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성태호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으며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관광객 신뢰와 파타야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체육부가 2025년 관광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총 2조 7천억 바트의 관광 수입을 올렸지만 해외 관광객은 3,29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줄며 전체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내 관광은 회복세를 보이며 태국인 관광객의 연인원 2억 명을 넘어섰고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러시아, 영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관광체육부는 2026년에는 고부가 가치 여행 경험과 웰니스 관광, 안전 강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독성 어류에 찔려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어류가 솔종개과 바다메기류인 플로토수스 리니아터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고기는 가슴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에 단단한 가시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찔릴 경우 극심한 통증이 수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피해자들은 8에서 10시간 동안 통증이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독성 어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콘켄에서 온라인으로 밥솥을 주문한 소비자가 손가락보다 작은 장난감 밥솥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1,000밭을 지불했지만 실제 제품은 밥을 지을 수 없는 미니어처 크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은 같지만 크기만 다른 경우라며 온라인 쇼핑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현지 언론은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로프리에서 불법 골프 투어가 적발돼 한국인 관광객 2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숙박과 식사, 골프 라운딩이 포함된 패키지를 예약했지만 계약과 달리 호텔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고 골프장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량을 직접 임차해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각각 무허가 여행업 운영과 외국인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했으며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광경찰과 관계기관은 태국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피해 관광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관광 프로그램을 끝까지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보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